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D입니다. 이번 시간 파트 2, 이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짜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에셋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폴더 이름은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 저희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C#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해 줍시다. 이 녀석의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C#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줄게요. 자, 통합 개발 환경이 불러졌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첫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이드 스타트라는 것은 게임이 시작되면 최초 1회 호출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 같은 걸 넣을 때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내장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뭔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것들 모두 내장 함수인데 이 내장 함수는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바로 모노비에이블이라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저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스타트와 업데이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노비에이블은 또 using unity engine 이게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이 유니티 엔진이라는 것은 네임스페이스예요. 일종의 커다란 집합체인데 이 집합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유니티 엔진 집합체 안에 있는 모노비에이블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오류가 뜨죠. 모노비에이블 네임스페이스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겠다 라고 쓰고 모노비에이블을 그제서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노비에이블을 쓸 수 있어야 이러한 내장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첫 화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 줄게요. float, move speed,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플레이어를 움직일지 결정해주는 변수입니다. 얘를 저희는 인스펙터 창에서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퍼블릭으로 해주면 이제 인스펙터 창에 뜨게 되는데 이 퍼블릭 같은 경우는 외부 타 클래스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게 주죠. 그래서 타 클래스에서 수정 가능하지 못하게 얘를 지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디폴트로 프라이빗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이 됐을 경우에는 인스펙터 창에서 다시 무브 스피드를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강제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써주게 되면은 인스펙터 창에 프라이빗으로 된 것도 뜨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이걸 쓰게 되면은 타 클래스에서 무브 스피드를 수정할 수 없게 되지만 인스펙터 창에서 쉽게 무브 스피드라는 변수를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인스펙터 창에다 알려줄 거예요. 그 기능이 이제 헤더인데 또 관련 변수라는 스트링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인스펙터 창에서 이 변수 앞에 헤더가 뜨게 돼요. 속도 관련 변수라고. 그럼 딱 봐도 이 moveSpeed라는 변수는 속도 관련 변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실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시켜 줄 겁니다. 이 플레이어 선택하면 이 인스펙터 창이 플레이어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시켜 줄 겁니다. add 컴포넌트를 누르고 rigid body라고 치게 되면은 이런 식의 rigid body가 하나 나오게 돼요. 얘를 저희는 추가시켜 줄 겁니다. 이 rigid body라는 녀석은 쉽게 설명하면 중력, 질량, 물리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든가. 그래서 이 rigid body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변수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rigid body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rigid body, my rigid. 지금 값이 없어요. 초기값을 넣어줘야겠죠. 초기값은 스타트 내장 함수에 넣어주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 건데 my rigid get 컴포넌트는 메서드를 이용할 겁니다.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가져올 건지 저희가 써줄 수가 있어요. rigid body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my rigid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 my rigid라는 변수로 이 컴포넌트, rigid body 컴포넌트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rigid body를 언제 컨트롤할지 시기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업데이트 내장 함수에다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은 키 체크는 매 프레임마다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건문을 써줄 겁니다. if input input이라는 클래스는 키 입력이 이루어졌는지 감지해내는 녀석이에요. 여기다 이제 대표적인 메서드로 get access row가 있습니다. 특정 버튼이 눌렸다면 1과 -1을 리턴해주는 녀석이에요. 어떤 키가 눌렸는지 여기다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감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탈과 버티칼이 있는데 호라이즌탈 같은 경우에는 수평선이죠. 그래서 우 방향키가 눌리거나 D키가 눌렸다. 그럼 1이 리턴됩니다. 반면에 좌 방향키나 A키가 눌렸다. 그럼 -1이 리턴됩니다.
저는 이걸 기억하고 조건문을 짜볼게요. 자, 이게 0이 아닐 경우, 즉 우방향키나 좌방향키가 눌렸을 경우엔 1과 -1이 리턴되기 때문에 0이 아니죠. 그럼 이 조건문에 만족하게 돼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주석 처리로 D키는 혹은 우방향키는 1이 리턴된다. A키는 혹은 좌방향키는 -1이 리턴된다. 이걸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벡터3 타입의 move direction. 이 벡터3라는 녀석은 동시에 플롯 값을 3개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x, y, z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값을 넣어줄 겁니다. new 벡터3. 유니티 좌표계를 봅시다. 지금 저희가 D키를 누르면은 이 파란색 Z축 앞으로 움직여야겠죠? 플러스 방향. 그리고 좌키 A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X랑 Y는 그대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X 0 주고 Y 0 주고 Z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 D키랑 A키 눌렀을 때 1과 마이너스 1이 리턴되는 메서드가 있죠? 자,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세 번째 Z 좌표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D키를 누르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럼 앞으로 나갈 거예요. A키가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리턴되니까 뒤로 가겠죠? 자, 이 상태로 벡터3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여야겠죠? myRigid. 여기다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add force. 특정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녀석이에요. 여기다 이제 move direction을 넣어줍니다. 그럼 Z축 방향으로 혹은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여기다 이제 곱해줍시다. 저희가 만든 변수 move speed의 세기만큼. 그러면은 특정 방향에다가 특정 스피드까지 곱해지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갑시다. 자, 유니티로 돌아가면은 컴파일이라는 게 실행될 텐데 오류가 없을 때 컴파일이 끝났을 경우에 빨간 딱지가 안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노란 딱지가 떴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경고 같은 겁니다. move speed에 값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을 입력하라 라는 거예요. 저희는 인스펙터 창에서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 줄 겁니다. 플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만든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컴포넌트처럼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달라붙었죠. 여기다가 move speed 값을 5 대입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시켜 줄 건데 그 전에 자, 얘 플레이어가 움직이다가 총에 거슬려져서 이제 튕기겠죠. 부딪히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 안에 있는 충돌체 박스 컬라이더를 없애줄 거예요. 자, 톱니바퀴 누르고 remove 컴포넌트 눌러서 없애줍시다. 그리고 Z 엔진도 마찬가지. 컬라이더 없애줍시다. 스피어 컬라이더. 자기 자신과 충돌해서 밀려나면 안 되겠죠. 이 상태로 실행. D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D키. 그랬더니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이번엔 A키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감속하더니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벽과 충돌했더니 벽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 총과 다른 녀석들은 따라오지 않죠. 이것들은 나중에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키, 부스터 같은 걸 구현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자, 일단 재생 버튼 다시 해서 중지시킨 다음에 스크립트로 들어갑시다. 이번엔 새로운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부스터의 색입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 플로트, 이제 제트팩, 스피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또 업데이트 문에다가 Z 엔진과 관련된 명령어를 써줄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 문을 깔끔하게 정리시켜 줄 겁니다. 함수를 통해서 관리시킬 건데 try move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void try move. 그리고 이 try move 안에다가 저희가 만든 이것들을 붙여 넣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업데이트 함수에선 try move를 계속 호출하겠죠. 그럼 알아서 여기서 조건을 판독하고 움직임을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업데이트 문에 try move가 있으니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함수, 논리적인 단위로 쪼개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try z,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경우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들어 줍시다. void z, try z. 역시 여기다가도 조건문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입력과 관련된 클래스, input, 그리고 getKey가 있습니다. getKey. 특정 키가 눌리고 있는지 안 눌리고 있는지예요. 눌리고 있다면 true가 계속 반환됩니다. 이걸 가로 열고 어떤 키가 눌렸는지 키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가 눌리면 true가 반환됩니다. 만약에 이게 false 조건일 때 만족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다 느낌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경우 만족시키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 리지드에다가 위로 솟구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애드 포스 해줄게요. 똑같이. 이번엔 위로 솟구쳐야 되기 때문에 자, 벡터 3 업이라는 걸 활용해 줄 겁니다. 업이라는 건 지금 여기 벡터 3 값이 보이죠? 0, x축이 0이고 y축이 1이고 z축이 0이에요. 즉 y축 하늘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때 곱해줍니다. 특정 세기만큼 저희가 만든 z 팩 스피드만큼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자,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이 끝나면 이처럼 jetpack 스피드라는 변수가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여기다 저희는 15라는 값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테스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붕 뜨고 있죠. 하늘 방향으로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놓으니까 중력 때문에 자동으로 아래로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 리지드 바디에 중력을 사용하겠다 체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얘를 체크해자면 중력이 사라지면서 계속 하늘을 붕붕 떠다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떠다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아쉬워요. 훅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수정해 주겠습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빠르게 떨궈 볼게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수정해 줄 건데 여기다가 자, 이 트라이 Z 있죠? else 조건을 넣어줄 겁니다. else 스페이스바가 눌리지 않았을 경우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다 똑같이 힘을 가해 줄 건데 add force 이번에는 벡터 3 여기에 다운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y축으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땅 방향으로 힘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jetpack 스피드 올라갈 때랑 똑같이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고 세이브 유니트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jetpack 스피드와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jetpack 스피드를 20으로 높일 경우 훨씬 빨리 올라가고 훨씬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중력처럼 적용시켜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번 시간에는 이 조그만 제트 엔진과 총이 이 플레이어를 잘 따라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